65페이지 현대소설 감상학이고요. 산포 가는 길 학습지 조금 보거나 하셨으면은 당시 시대적 배경이 산업화 시대였었을 것이다 라고 확인하면 되고요.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산포 가는 길 누구 나오니? 정씨, 영다리, 그리고 여인네 하나, 백화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얘네 셋이는 서로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백화 같은 경우에는 점례하고 본명을 알려주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때요? 어쨌든 사회에서는 소외당한 사람들이지. 작품의 내용을 감상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건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 도대체 몇 년대 무슨 시대였었길래 밑에 나오는 거 살펴보면 다른 말 볼 거 없이 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시행되던 시절. 산포 가는 길의 이 작가는 70년대 산업화 도시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게 누구의 말로 나타나? 마지막에 역에서 만난 노인의 말에서 나타나.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어떻게 담아냈을까? 딱히 보실 거는 없고 밑에 나와 있는 거 됐고요. 다음 6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 66페이지 볼 거 없고 67페이지 그때도 이제 여기 산포 가는 게 여기만 봤었었죠? 이렇게 글의 종류가 길진 않고요. 산포 어디 있는 거라고? 실제 지명 아니라고. 가상의 공간이다. 단편 소설이고요. 사실주의 소설이고 여로형 소설이라는 게 주요의 한데요. 여로형 소설은 뭐예요? 여행길이에요. 여행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여행을 떠나면서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써놨었다. 이 여로형 요소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여행길 떠나는 게 있고 출발지로 돌아오는 여로형 소설도 있지. 이 소설하고는 산포 가는 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이 여로형 소설을 이러한 소설을 원점 회귀형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아니다 라는 것들. 70년대 산업화 도시화 있던 시절에 산포 가는 길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특징이 뭐예요? 누가?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밖에서 바깥에서 인물의 심리까지 전부 다 전달해 주는 것들. 제재는 고향을 잃고 떠도는 민중의 삶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성 요거는 줄거리니까 조금 이따 읽을 시간 잠깐 드려볼게요. 문장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간결한 문장. 대화 행동 묘사를 통해 사건을 전개합니다. 여러 소설의 구조래요.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결말을 처리해서 나중에 산포로 가려고 하는 정씨와 영다리가 결국엔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민중들의 애환과 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작품 해설,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70년대 도시를 떠난 하층민의 삶의 애환을 그린 여로형 소설이다. 공사판에서 도망친 인부 영달과 혹시 영달이 왜 도망쳐 나왔는지 기억나요? 밥값 떼먹으려고. 그의 길동무가 되어준 정씨.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도망친 백화가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삶의 기반을 박탈당했던 민중들의 모습과 연대를 그리고 있다. 특히 이 길이라는 게 중요하죠. 함께 걸어가는 길이니까. 정 씨가 찾아가려던 고향이 개발로 인해 사라버진 현실은 돌아갈 곳조차 사라진 이들의 고단한 현실을 암시해 줍니다. 저는 넘어갈 거지만 여기 구성의 줄거리 부분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산포 가는 길, 산포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공간 위에다가 또 써놓을까요? 정 씨의 고향. 돌아가려고 했지만 현재에는 어떻게 이게 도시화되어 버렸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공사판 돌아다니던 영달은 하층민. 공사가 중단이 되자 어디로 갈지 생각하며 방황하고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을 즈음 밀린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가 고향인 산포로 가는 정 씨를 만나게 됩니다. 정 씨한테 있어서의 아직까지 산포는 어느 공간이에요? 고향이에요. 아직까지는 마음의 안식처지. 변해버린지 모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산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김천에서 감천으로 가던 중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납니다. 처음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서서히 마음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면서 나타나는 사건이나 소재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 계절적 배경이 그 겨울이지. 없는 사람들한테 겨울이 견디기 제일 힘든 시간이니까.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다. 눈은 더 새하얗게 돋보였고 눈, 계절적 배경, 겨울, 인물들에게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옆에 계절적 배경 겨울, 하층민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계절이다. 떠돌이 하층민에게 기댈 곳 없는 처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시기다. 당시 산업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힘든 현실과 애환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4위, 동서남북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영다리하고 정씨하고 가다가 중간에 백화를 만나서 셋이서 가고 차비도 없고 길도 좋지 않은데 폐가에서 셋이 하루 잠깐 묵기로 하죠. 너무 몸이 젖었거든.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감옥뿐만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뇌모. 세상이라는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고해. 고통의 바다. 인생은 고통 그 자체지. 라고 하는 정씨의 인생은 고통이 뭐야? 인생은 고통 그 자체지 라고 하는 정씨의 인식이 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고해가 된 이유는 뭐예요? 산업화예요. 정씨는 벗어서 불 가까이에다가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며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섰다. 어디 갈 건데? 기차역으로 갈 거거든요. 아직은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 덮어섰다. 산천은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새들은 어떻게? 갈 집이 있네?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집이 없는데 그러면 새들과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처지가 완전 대조되지.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젠 어떡할 셈이오?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지 뭐. 아, 시집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둘 거예요. 동생들이 많아요. 라면서. 사실은 그러면 이 여자 술집에서 잡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쩌면 동생들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네?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의 이야기도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갈 곳을 잃어버린 인물들의 방황함 시 여기에서의 길은 이 세 사람이 떠나야 할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 잘 분간할 수 없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 방황하는 것들. 뒤에 처져 있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들었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어머, 업어주는 거야. 이거 웬만한 애정이 있으면 업어줄 수가 없지. 영다리의 인간적인 모습, 정서적인 유대감이 드러난다.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엎이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너무 못 먹고 자라서 그래.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다.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등이 불편하지 않고 가뿐하다라고 느낀 거는 누구야? 영다리지. 근데 이렇게 서술해주는 건 누구야? 작품 밖의 서술자네. 진짜 속마음 전부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맞네. 요 부분만 따지면 서술상의 특징 누가? 작품 밖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대놓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직접 제시해주고 있다. 아, 맞아.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지. 라고 확인.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었다. 이 옥자는 영다리가 옛날에 같이 동거하면서 살았었던 여인이에요.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없겠어. 남자한테 어깨 넓다라는 이야기는 완전 칭찬이지. 되게 근수가 몸무게가 모자라서 그렇소. 약간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싫지 않은 눈치이네요. 등장인물의 상황, 영다리, 막노동자, 표현은 거칠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표현은 거칠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다는 게 이 대사에서 느껴지죠? 정씨, 교도소에서 추록한 후 공사장에서 막노동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안식처 삼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백화, 어린 나이에 술집 작부가 되어 산전수전 겪었고 술집으로 도망쳐 나와 고향으로 향하고 인정이 많고. 본명은 이점래 씨. 밑에 나와 있는 2번 정씨의 말에 나타난 현실. 우리 아까 여기 감옥뿐만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네모쳐져 있었죠? 인생은 고통스러운 곳이다. 70년대 하층민의 삶은 고통스러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발목이 삔 백화를 영다리가 업어주고 있죠? 그 이상의 유대감이 없지. 이렇게 꼴보기 싫으면 웃으면서 혼자 갈 테고, 그냥 적당히 그냥 거리 유지하는 거면은 그냥 걸어오라고 그냥 발을 보조나 맞춰줄 거고, 조금 친하면은 이렇게 부축이라도 해줄 텐데 업어주는 거면은 완전 다 해주는 거지. 이렇게 됐을까요? 됐고, 가와 2번 가와 나에 나타난 배경. 언제? 겨울이죠. 눈 내리고 있고요. 아 추워. 그리고 밤이 되어가고 있죠. 밤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찾아가야 하는 길인데 도대체 이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 희망적이지 않고요. 겨울이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괜찮지. 눈 덮인 길은 순수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련고난일 테고, 고랑은 뜻밖의 위기. 오케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유대감을 형성해 주는데 도움을 주죠. 시간적 배경은 저녁. 그렇지. 인물들에게 반성 성찰? 아니야. 솔직히 너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반성 성찰할 틈도 없어. 다음 페이지. 절정 부분이네요. 7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는지 파장한 뒤에도. 시골 5일장 이런 데 가본 적 있어요? 거기 일찍 가야 돼. 한 4시 정도면 장이 끝나. 이렇게. 그냥 되게 개인적인 건데, 와, 이 5일장 되게 크다, 작다라고 판단할 때 크다의 기준은 개를 파냐야. 개 파는 장이면 그 큰 장이야. 조금 더 크면 닭 팔고 이런 것들.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어떻게? 이 세 사람과는 달리, 세 인물과는 달리 흥청대고 있어.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후각적 심상.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프니까.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인데 여비는 있어? 뭐 대충 따지면 전라선이니까 한 요렇게 갈 거고, 호남선이면 뭐 대충 요렇게 갈 거고,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 전라선, 호남선 둘은, 이 두 사람은 서로 목적지가 달라 이거야. 여비는 있어? 걱정해 주는 거지. 군용차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아유 큰일 났네. 고향 가야 되는데 열차 탈 돈이 없네.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 시루떡을 사 먹었어. 아, 돈 있으면은 그냥 하다못해 1인당 한 그릇이 국밥이라도 사 먹었을 텐데, 정서적 유대감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가난해요. 이것도 됩니다. 백화가 어머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다리에게 내밀었다. 왜? 업어준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떡을 통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정서적 유대감 드러난다. 확실하네요.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가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백화가 영달한테 하는 표현. 이거 완전 그린라이트 아니야? 남자 보고 우리 고향에 같이 가요. 내가 일자리를 주선해 줄게.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 대사예요. 정씨는 지금 누구에게? 영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괜찮아. 너네 둘이 같이 가. 이런 거지. 영달이도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신발 끝에다가 동그라미. 권유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거 올해 고3들이 보는 파이널 교재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 따로 문제 뽑아서 한번 드릴 거예요.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습니다. 잡이 있어.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영다리는 어쨌든 뭐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은 있는 것 같아. 어디 가려고? 일자리 있으면 어디든지. 정해져 있는 곳이 없어요. 왜? 나는 떠돌이 막 노동자니까요. 정해놓은 곳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섰습니다. 같이 가시지. 내가 보기엔 좋은 여자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영다리도 누구에게? 백화에게 마음이 있어. 확실히 마음이 조금 있어. 또 알아?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고 정착하게 살지. 말뚝을 박는다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해요? 떠돌이 신세하고는 대조되는 거지. 이럴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리할까요? 말뚝 박아내모, 뜨내기 신세, 세모, 그리고 둘이 서로 대조. 아무리 놀러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도 그래도 이제 가서 편히 쉴 정처는 있어야지. 자,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어디 중요한 개념이냐? 별표, 길과 대합실의 의미. 길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며 정서를 나누는 공간, 인생에 비유합니다. 이 작품에서의 길은 세 사람이 함께하며 교감하는 공간. 한편 대합실이라는 것 자체가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기다릴 대자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들이 모이는 공간, 유랑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또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밑에 나와 있을 때 뜨내기 신세에다 세모 표시해놨으니까 요쯤에 있는 요쯤에 있는 대합실에도 세모 표시해 놓을 수 있지. 괜찮나? 그리고 대합실이랑 뜨내기 신세, 얘네 둘이 같아요. 이 정도로 확인해 놓으면 되지. 둘이 같아요. 다음 페이지. 대화에 드러난 인물의 처지. 여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군용차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돈이 없어. 난 삼포로 가면 되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영달이 그냥 둘이 같이 가. 삼포 갈 곳이 있어. 일자리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정처할 곳이 없죠. 등장인물들 서로에 대한 감정은 그냥 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좋은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테고, 팥 시루떡을 사다가 3등분 했겠지. 근데 백화는 자기 몫에서 조금 더 덜어다가 영다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냅니다. 어머, 백화는 영다리 조금 좋아해요. 5번, 방금 팥 시루떡 읽었으니까요. 행복하지 않아. 온기와 유대를 의미한다. 괜찮죠? 영다리에 대한 백화의 고마움을 나타낸다. 그렇지. 떡 나눠 먹으면서 이제 이 떡을 마지막으로 우리 헤어져요. 그건가?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2번 확인하시면 될 테고, 다음 페이지 또 확인할게요. 72쪽.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솔직히
저 백화 여자 나쁘지 않아.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자꾸 주저주저해. 왜? 옛날에도 그렇게 같이 살다가 가난 때문에 헤어진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저 여자 어떻게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자신이 없어. 역사 밖을 내다보았다. 고민하고 있지만 그냥 부정적인 쪽으로 조금은 기울어져 있죠.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왜? 자신을 버릴까봐. 자신을 버리고 갈까봐. 만난 건 아주 잠깐이지만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영다리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경제력이 없어. 백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그러면 삼포에 같이 가시려고? 뭐 어쨌든 뭐 거기 가면은 뭐 굶어 죽지는 않겠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 2장을 꺼냈다. 비상금. 자, 저 여자 집으로 보냅시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누구 표일까? 백화 표지.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리는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쇼. 라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백화는 내가 아까 같이 가자 그랬는데 나 혼자만 보내는 거 보니까 우리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헤어져야 되나 보네.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서 백화는 눈이 충혈되었다. 고마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누구 표? 백화표. 삼립빵 누구 먹을 거? 백화 먹을 거. 찐달걀 누구 먹을 거? 백화가 먹을 거. 사준 거는 누구야? 영다리. 그러면 요 세 개는 누구의? 백화에 대한 영다리의 마음인 거지. 백화는 아까 영다리한테 뭘로 표현했어요? 팥시루떡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냥 공통점으로 묶어놓을 수가 있겠네.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무도 안 가나요? 라는 것들. 여기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 아무도 저와 함께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아저씨가 또 나이도 많고 그래서 눈치가 좀 있어. 영다리는 이런 말 하기 좀 힘들겠지? 그래서 대신 말해주는 것 같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 보따리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왜?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고마웠거든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눈이 젖은 채 아쉬움. 웃고 있었어. 그거를 좀 가리고 싶어 했었던 거죠.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례예요. 본명은 이점례. 네모.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딸도 길에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름이 뭐니 물어보라고 물어보면은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름 가르쳐주면 많이 가르쳐주는 거지.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왜? 자신의 본명을 밝힌 까닭은 정씨와 영다리의 친절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서로 헤어졌죠. 그들은 나무 기대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는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눈발 세모. 없는 사람들한테 눈발은 어때? 너무 힘든 고난과 시련이죠. 기차는 연착이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들의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원하는 시간에 기차 딱 타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힘들 듯 하다라는 걸 암시해주는 부분이겠지.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며칠이나 견디려나 말이 좀 빠져 있죠? 저 백화라는 저 여자는 백화는 자기 집에서 시골에서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니요, 저 백화란 여자 말이요. 저런 애들 그 술집 출신 여자애들
한 사나흘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 라면서 술집 여자들 어떻게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연민과 미련에서 나온 말이다. 사나흘도 지긋지긋해가지고 막 근질근질하고 있을 때 내가 옆에 있으면 좀 챙겨줄 수 있기도 할 텐데 라는 그런 미련이 좀 남아있는 거지. 따라갔어야지.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그렇긴 할걸요. 자, 또다시 밑줄. 요즘 세상이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옛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누나 하나가 동생 여럿이 먹여 살리고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할 텐데 요즘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 여자 지가 근질근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전 같지 않아서 견디기 힘들 텐데 이런 이야기. 위에 또 뭐 확인할 거 있었나? 삼포라는 것의 의미는 숲이 울창한 물가 요거네요. 산업화 이전에 훼손되지 않은 농어촌, 정씨의 마음의 고향. 하지만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표 삼립빵 찐달걀 누가 영다리가 백화한테 준 거죠? 유대감이 있는 거지. 역시 삼립빵 하면은 보름달빵인데 보름달빵이었을까 저거? 단팥빵이었을래나? 삼립빵은 슈퍼에서만 팔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 그게 진짜 땡길 때가 있어. 이렇게. 영다리가 백화를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밝힌 이유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해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됐고 9번 문제 한번 확인할까요? 표, 빵, 찐달걀 유대감 맞고 영다리의 따뜻한 마음씨 맞고 영다리가 얼마 있지 않은 돈으로 500원짜리 2개 꼬깃꼬깃 빨리 보내고 싶어서 그거는 아니지. 백화가 영달에게 고마움과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 나쁘지 않죠? 10번은 뭐였을까? 기억에 담긴 백화의 속마음? 기억 뭐예요? 기억. 기억 어디냐?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례예요. 저는 이제 당신들한테 너무 숨기는 게 없어요. 제 마음을,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3번이 제일 좋겠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놀이터에서 애들 놀면은 물어보는 게 너 몇 살이야가 더 먼저야. 이름이 뭐야가 아니라. 그거 되게 희한해. 이렇게.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지들끼리 나이로 서열 매기고 막 내가 언니네? 내가 언니네? 이거야. 그 얘기가 항상 먼저 나오더라고. 정씨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펴보더니 말을 걸어왔다. 노인한테 네모.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정씨와 영달에게 삼포의 변화된 모습을 전달해주는 보조적인 인물이다. 모습을 전달하는 보조적 인물이다. 정보 전달해주는 보조적 인물의 최고의 대표는 허생전에 나오는 노인이기는 한데 허생전에도 노인 나와요. 그냥 생각난 김에 써볼까? CF 박지원이 써놓은 허생전이라는 소설에서도 노인이 나타나서 허생의 집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어디 가쇼? 아,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불도저. 정씨 고향 삼포는 그냥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해안가에 조만한 마을이야. 이 뒤쪽으로는 좀 숲이 좀 빽빽하게 있고 그냥 배 잠깐 한두 대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포구 정도 있는 거 그런 데인데 여기에 불도자가 들어온다고? 삼포예요? 아유 거기 무슨 공사 벌릴 때가 됩니까? 고작 해야 고기잡이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몇 년 만에 가는겨? 10년. 아 말도 바로 거기 육지야. 바다에 빵뚝 쌓고 추럭이 수십 대 돌을 들러내린다고. 뭐 때문에요?
아, 낸들 하나 관광 호텔 여러 채 짓는 삼소. 아유, 복잡하기가 말할 데가 없어.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아, 그대로가 뭐야. 맨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의 장까지 들어서는데, 장 들어선다라는 건 사람 엄청 많단 얘기야.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아, 바다 위에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 뭐하러 써? 어허, 이게 작가의 말을 대변한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한 군데 더 네모칠 거예요. 어디가? 여기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요 대사에다가 별표. 하늘을 잇죠. 도리를 잇는 거지.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잃은 인간의 오만함을 비판합니다. 이 글의 작가는 산업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 소문마저 낯설었다. 옆에 잠자코 있던 영다리가 말했나. 아유, 잘됐네.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요 말 중요해요. 정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다시 밑줄, 마음의 안식처인 고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공간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정서적인 게 다른 거죠. 영달이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지. 정씨도 따지면 갈 데가 없어졌죠. 그래서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둘 다 또돌이가 되어버렸다. 기억 결말 별표. 기차가 눈발을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갔다. 기차가 달려갈 건데요. 어디를 향해 달려갈 거예요? 어둠 속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미래가 어둡겠구나. 됐나요? 지금까지 누구를 주어로 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주어로 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결말은 기차가 주어야. 중심 인물에서 객관적인 대상인 기차로 서술 대상이 달라지면서 여운을 형성한다. 어두운 미래를 암시한다. 결말 깔끔하게 딱 끝난 건가? 아니죠. 요 정도면 결말이 확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열린 결말이다. 라고. 위에 또 뭐 체크할 거 있을까? 살펴보면 노인의 말을 들은 정씨 속상하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가의 간접적인 비판이 담겨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 75페이지 삼포. 과거에는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메고 나룻배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앞 페이지에 동그라미 네모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과거를 나타내는 거 고기잡이, 감자, 나룻배. 변화한 현재의 삼포, 육지가 됐고 방뚝 쌓고 트럭 있고 관광호텔 신장로 있고 옆에다 하나 더 쓸까요? 우리 아들이 거기에서 도자를 끄는데 도자까지 하나, 세모. 정말 간단하게 거저주는 문제 내면 동그라미, 세모 구별하는 문제 하나 정도는 있겠지. 고향을 잃고 유랑할 수밖에 없게 된 정씨 이꼴 누구? 영다리하고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노인의 역할 별표 한 반개쯤? 거기 요즘 장난 아니야. 삼포의 모습을 전달해주고 산업화의 비판적인 작가의 의식을 대변해줍니다. 정씨와 영다리의 대조적 심리. 영다리는 일이나 합시다. 일자리 얻는 공간. 정씨한테는 마음의 안식처를 상실했어. 결말의 의미 여기 한 군데다가 네모해놓고 요 정도는 외워놓읍시다. 정씨와 영달 앞에 놓인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고향을 상실한 민중의 고달픈 운명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정씨와 영달은 고향을 상실한 민중을 대표하는 당시의 고단한 하층 노동자 전형적 인물이겠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겠네요. 절대 개성적인 인물이 아니다 라는 것 정도.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딱히 확인할 거 없고요. 14번 하나 정도만 볼까? 기억 뭐였었지? 마지막 기차가 어두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을 것 같아요. 답은 몇 번? 3번. 정씨와 영달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내가 읽은 삼포로 가는 길, 줄거리 요약하는 거니까 저는 패스, 여러분들 할 거고, 정씨, 영달, 백화의 상황 정리는 여러분들 보실 거고요. 공통점,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니는 인물들. 고향을 잃고 이곳저곳 떠도는 하층민. 하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2번, 영달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백화와 함께 떠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음, 삼포 가는 길의 주제를 파악해 봅시다. 주제는 늘 중요하니까 별표. 70년대는 60년대에서부터 축적해온 경제개발로 산업화가 본격화의 시절이다. 70년대 산업화. 경제발전과 소득 수준의 증대라는 긍정적 결과도 있지만 부정적 결과 뭐가 있었어요? 농어촌의 해체, 농어민의 고향 상실, 그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잘 사나? 못 살지. 빈민층 형성 등 부정적 효과. 인구의 도시 집중, 환경 문제, 농촌 공동체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문제 4번. 삼포는 변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산업화 때문에. 답은 3번. 삼포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정씨의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 하지만 이제는 변해버렸죠. 포근함과 안락함을 잃어버린 농어촌. 그 정도 되겠지. 뜬금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땅을 사야 돼. 70년대 정씨와 영달은 따지면은 뭐예요? 도시 하층민이에요. 그렇다고 삼포 간다고 잘 사나? 아니요. 못 살걸요. 떠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삼포에서의 변화와 정씨와 영달이 처한 상황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 말을 뭐 이렇게 길게 하나? 이 작품의 주제 뭐예요? 라는 것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날 현대인과 유사한 점이 있을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정도도 물론 진데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들 고향이 도시니? 그래요? 사건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현대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대소설의 특징. 이 작품의 결말 부분입니다. 읽어보고요. 사건 해결됐어요? 이 소설? 아니야. 해결 안 됐어. 등장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나? 오히려 정씨는 보다 더 내적 갈등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안식처를 잃었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갈등이 해소되었습니까?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시면 된다. 작가가 이렇게 마무리한 이유는 뭘까요? 정확한 결말을 보여주지 않고 암시적 표현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저는 이거를 열린 결말이라고 아까 한 번 더 써드렸었고요.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소외된 민중들의 고달픈 운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암시. 너무 작가 잔인하지 않냐? 복권이라도 좀 당첨되게 해주던가. 심청전과 삼포 가는 길의 소설을 비교해 봅시다. 심청전 행복한 결말, 삼포 가는 길 불확실한 결말. 됐고 올라왔어. 7번 문제는 같이 봅시다. 정씨는 마음의 정처, 삼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지명은 그대로지만 공사판이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삼포가 변한 것을 전해 듣고 영달이와 똑같은 떠돌이가 되었다. 그렇지. 영달에겐 삼포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어. 공사판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됐네 라고 반응할 수 있어. 그거 내 고향 아니니까. 아, 그럴 수 있지. 기차가 도착했는데 정씨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삼포에서 영달과 정씨가 갈등할 거야? 딱히 뭐 갈등할 건덕지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4번. 갈등이 해소가 안 된 거지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갔다.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앞날이 순탄치 못할 것이다. 괜찮죠? 틀린 건 4번. 8번. 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빈칸 요 정도는 채워주셔야지. 80쪽에 나와 있는 거 삼포 가는 길 요것도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85쪽 86, 87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뭐 할 만한 게 있나? 딱히 없겠네요. 네, 딴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숙제는 92쪽까지 그렇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